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영합니다. 서울시의 모두의 학교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육에 대해 관심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학교 서울의 교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던 게 엊그제 같지만 제 느낌은 벌써 10년 전에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여행작가 활동을 하면서 세계를 돌다가 3년 전에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더 많은 분들과 효과적으로 나눌까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언가에 찌들어 있고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무언가 삶에서 의미를 못 찾고 마음이 허전하다.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학교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대화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크는 우리가 경험한 학교에서 우리는 왜 꿈꿀 수 없었나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하거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등을 좋아하고 점수로 일단 등수를 매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이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점수를 잘 받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식으로 꿈꾸는 것 자체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선을 다각화하는 것도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힘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여기 계신 예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학교 교육에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하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를 생각해볼 여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어느 학과에 내 적성이 잘 맞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이제 입시철 다가오면 선생님이 쫙 그 큰 표 갖다 놓고서 너 여기가 뭐 그런 것만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고민 없이 그저 그냥 시험 준비만 매달렸던 시간 같아요. 한편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네. 또 혹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그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수능? 이제, 네.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항상 정답이 있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정답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했지 막상 제가 뭘 좋아하고 또 제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개성을 살리거나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수학 문제나 혹은 뭐 국어 문제 정답 풀이에 급급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혹시 뭐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이런 게 좀 아쉬웠다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막상 아쉬운 걸 몰랐는데 이제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부대에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세상이 참 다양했구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좀 다양한 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어느 정도 깨달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그 대학 입시에 필요한 문제풀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방식이 사실 뭐 네. 실제로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세상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포함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떠세요? 저는 중학교 때를 생각해 봤는데요. 중학교 때 저는 항상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되고 싶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동시에 저는 항상 시험이 있었고 수행이 있었고 항상 평가를 당하는 존재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요나 그런 평가가 꿈에도 있어서 내가 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혹은 내가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평가당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이라도 꿈이란 걸 갖게 됐는데 그때는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었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점점 오디세이 학교를 다니면서는 꿈에 대한 시각도 넓혀지고 그리고 다양한 꿈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얘기하면 할 게 참 많아요. 우리 할머니 학교는 평가받고 뭐 점수를 누가 주고 이런 거 아니고 옛날에 국영수 집중으로 하던 학교와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우리 할머니 학교더라고요. 저는 무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할머니 학교가 주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살이 많이 쪘길래 좀 즐거운 일을 해서 좀 이런 거 도움이 되나 이러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 정말 현대적인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생상도 못하던 교육을 시켰어요. 뭐냐면 우리 나이에 지금 저를 보다시피 드로잉이라는 말을 우리가 비로소 알고 시험해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상상 수업을 해서 또 작품도 만들어보고 옛날로 더듬어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배우는 데는 금천 그 할머니 학교라는 게 여기가 정말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딴 데는 전부 안 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음에 또 이런 데 들어오셔서 우리 할머니 학교에서 무엇을 하나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금천구에는 이런 학교 이게 최초의 처음이랍니다. 우리 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세워야 되고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은빛 까치 학교라고 학교명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은빛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은빛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까치는 금천구의 새가 까치랍니다. 상징하는 새가. 그래서 우리 금천을 더 보이고 하기 위해서 금천 까치 학교라고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머니 학교보다 금천 까치 학교라 그러면 그게 할머니 학교였구나.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학창 시절의 어떤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데 할머니 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셨어요 지금. 근데 아쉬움이 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아쉬움을 이걸로 달란다는 뜻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왜 필요하죠? 학교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대학을 얼마나 좋은 곳을 가냐, 점수를 몇 점을 받느냐라는 것보다 사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영혼의 빛깔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거는 못할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갖고 있는 가장 한 가지 두 가지 요즘은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꼭 재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 어떤 고독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저는 오히려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과열된 경쟁 속에서 특히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놓여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대 우리가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내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그 시대에 그저 문제집을 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금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 때 미처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규 교육 말고 그 외의 장소, 뭐 저희의 인생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장소들에서 계속 배움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누군가가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우리를 설레게 하고 꿈꾸게 한 배움은 어떤 배움이었나? 좋았던 기억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배움, 어떤 특이한 경험, 고마웠던 기억, 또 좋았던 책, 선생님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움이 대학교 1학년 때 한 전공 수업에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사학과에 진학을 한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역사 자체가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재밌어서 간 거였는데 솔직히 배우면서도 이걸 왜 배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된 것 같고 그냥 암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좀 역사를 왜 배우는지를 깨달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전공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한 책을 갖고 이제 그 책에 대한 연구를 자기가 논문을 조사해오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권위 있는 두 교수님, 예전 교수님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서. 근데 베껴가니까 교수님한테 엄청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난 논문이었거든요. 80년대 논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는 왜 네 견해가 없느냐. 역사라는 거는 해석의 학문이다. 네가 어떤 사실이나 그런 걸 보고 너만의 견해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 교수님의 견해는 그 교수님의 견해일 뿐이지 너만의 견해가 필요하다.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너의 견해를 세워봐라. 전 그래서 어떤 역사가 현재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서도 정치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각 사람들마다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건 그런 학문을 다 포괄해서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게 그게 설령 틀리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키워나가는 게 역사구나. 아, 이래서 이게 배우는 거구나. 그런 좀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도 그 교수님한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본인의 그 공부여야 하고 본인의 의견이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는 그게 바로 배움이겠죠.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되게 힘들었던 배움인데 공동체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공동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면 저는 지리산에 다 같이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4박 5일 씻지도 못하고 엄청 걷고 산에 오르고 누구는 야간 산행도 하고 되게 위험하면서도 힘들었는데 그때 사실 되게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다 맡아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는 힘들어할 것이다 하면서 걱정도 했고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되게 가서 으쌰으쌰 하는 힘이 셌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혹은 좀 더 다 같이 하는 힘에 대해서 같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걸으니까 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의미가. 지금은 어떠세요? 좀 확실히 받아들여졌어요? 네, 공동체는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는데 제 나름의 의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지금 제가 인생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인생학교 수업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흥미가 돋았던 게 내 짝을 찾는 법 그런 거랑 뭐 스트레스, 뭐 죽음, 사랑, 우정, 경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이 주제를 다뤄주고 계신데 그게 일단 대학교 수강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흥미가 더 생기고 그러면서 관심이 더 가고 저희 수업을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라고 해서 강사 선생님과 함께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원래 우리나라의 분위기 특성상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좀 손가락질을 받거나 야유를 받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나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서 너무 좋았던 교육하면 아무래도 인생학교의 경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짝을 찾으셨나요? 찾을 계획입니다. 네. 도움이 되신 거죠. 어쨌든 네. 어떤 좋은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배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추억을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월이 한 가면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준다면 역시 나는 할머니 학교에서 추억. 너무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처음 들어오니까 수업을 뭐를 배울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처음 주는 주제가 드로잉에 대한 숙제를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연했었는데 그걸 가서 또 교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나중에 책을 좀 뒤적거리며 보다 보니까 김유정 씨의 조그마한 뭐 시도 아닌 그 짧은 글이 있었어요. 좋은 글이. 나를 너에게 입히지 말고 너를 나에게 입히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의 등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모두의 말을 서로 공유하면서 들어야 되겠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희 멘토로 삼고 제가 그걸 좀 따라서 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학교에서도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따라가자 하다 보니까 정말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칭찬했다고 하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할머니 학교는 계속 칭찬할 만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저기 노인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즐거움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할머니 학교 들어와서 배움으로써 정말 여기에 우리의 멘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 어떤 좀 어린 시절에 뭐 멘토가 돼준 책이나 영화나 뭐 기억이 있다면요? 어린 시절이라면,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기억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과목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 학교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이 저한테는 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준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좋아서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야 하니까 하고 졸업해야 하니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민 단체에서 그 인문학 강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어서 그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 그 고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문제의식 이런 거하고 닿으니까 공부가 이렇게 하면 참 좋구나 재밌구나 그때부터 좀 맛이 들렸습니다. 공부의 맛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좀 그 이후로 좀 꾸준히 계속 하게 됐던 계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인생에서 기억에 나는 어떤
좋았던 만남이나 배움의 기억이 우리에게 많지 않구나라는 슬픈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거나 학창 시절에 뭔가 좋았던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걸 새로운 대안학교에서 느끼고 있다지,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아 정말 이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멘토라든지 그 멘토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났다는 말씀은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뭐 그 여러분하고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기회가 있어서 15살 때 아버지 직장 때문에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거기서 들었던 영어 수업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영어 장문 수업이었고 영어 선생님께서 첫날 시를 배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색색까지 연필을 준비하고 선생님이 또 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 주제가 뭐 소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어느 무슨 파 뭐 시인이고 이거 이제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 수순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시를 배울 건데 주제는 나무다. 근데 너네들 정말 운이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요? 그랬더니 오늘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안 오신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무를 느껴보고 그러면서 시를 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모두가 밖으로 나가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셔가지고요. 각자의 나무를 선택해서 끌어안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나무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사랑해봐라 30분 동안. 그래서 정말 저는 적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 친구들이 다 나가서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실에 돌아와서 지금 느꼈던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순서대로 한번 적어봐라. 형식도 필요 없고 어떤 제약도 없는 것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어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제 머릿속에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니까 아 이걸 걷어가서 채점을 해서 돌려주시겠거니, 그죠? 아니면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부터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했는데 여러분 다 끝났어요? 라고 저는 제출할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강단 위를 선생님이 막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자기 혼자 막 환호를 지르면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시를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시고 이게 바로 문학이다. 너희들 안에는 다 문학이 들어있다. 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불과 얼마 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선생님 생각하고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립학교로 다니면서 경쟁 속에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개성이 무시되고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집안의 좋은 집안 자제들이죠. 그 아이들의 갈등을 다룬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그렇게 그냥 하나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스터 해리스라는 선생님이 저에게 선사해 주었던 뭐 저한테만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시 수업이 없었더라면 제가 감히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만 하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저는 작가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뭐 습작 같은 걸 평상시에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내가 300페이지도 넘는 장편의 글을 감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면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시작을 못했을 거라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로 그 수업 시간을 꼽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모든 수업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근 저희 인생학교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엊그저께도 고3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울다 가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말씀하시는데 이러세요. 그 고3 학생이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돼서 선생님이 야 네가 진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그 가면 돼 너의 꿈을 펼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사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다음날 불려갔대요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항의한 거예요. 우리 애는 무슨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서 어떤 뭐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 벌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함부로 우리 아이한테 잘못된 그런 뭐 꿈을 가져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엄마가 이제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당했던 그 수모를 생각하면서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는 그럼 왜 교육자가 됐는가. 너무 힘들고 비극적인 현실이죠,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입시도 중요하고 대학에서의 공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느 대학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의식도 바뀌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압박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좀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정말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 목동 사는 엄마들, 대치동 엄마들끼리 모이면 죄송해요. 어떤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들었는데 모여서 엄마들끼리 얘기하다가 서로 손잡고 울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진짜 그 자녀들한테 꿈을 실어주기도 힘든 실정이고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지역을 꼭 나누기보다는 일반 대학생들도 저희 학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대학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대학생들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 정신과 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각 대학마다 생기고 있는데 기업들에는 이미 다 있고요. 근데 모 유명한 대학이에요. 모 대학의 학생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왜 인생학교를 오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학생으로서는 좀 그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일부러 저희까지 와야 되고 학교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왜 우리를 찾아왔냐고 하니까 신청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방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묵묵히 계속 걸어 나갈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고 우리 학교는 또 이렇게 발전해야겠고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의 그 모두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학교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 이제 모두의 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비로소 이제 공부를 결심하게 된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공부인데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거를 잘 할 수 있는 학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전 이제 그 외국의 시민 학교들이 그 굉장히 많은 과정들, 많은 교과목들, 그래서 아주 대중적인 어떤 과목 내용부터 그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과정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개설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제 정말 가장 그 잘 가르치고 유명한 좋은 분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준으로 이렇게 갖고 놨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모두의 학교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잘 배울 수 있는 곳. 그래서 정말 여기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정말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뿌듯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학교로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입만 열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딴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게 대성해서 나가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간이 주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1년인 과정을 수료하면서 이 처음이기 때문에 후배들 양성 차원에서라도 선배들이 앞으로 잘해 나가야지만 이 학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자리라도 좀 주어졌었으면 하는 그러면 이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부탁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지만 저희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해주면 우리 앞으로 배움의 길에 우리가 또 큰 모든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의 학교가 어떤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교라는 것 자체가 저희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뭐 일단 저희가 배운 과목이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들을 보면 저희가 다 배워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화가 되었으면 일단 저희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학교인 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이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이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보충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점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저희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에 그 담을 못 넘어서 더 좋은 교육이나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이 없다는 거를 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언제나 학생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뭔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양한 걸 배우면서 삶에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 많구나.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삶에 정말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수자나 약자나 그런 배려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리고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항상 그냥 이해된 척하게 되고 뭐 알아들은 척하게 되고 항상 교실에 침묵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활기차고 생기 있는 그런 수업이 되면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학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웃한테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그런 또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떤 학교나 아니면 아파트에서나 인사를 하면 이제 뻘쭘하게 쳐다보셔서 저도 굉장히 뻘쭘해지는 그래서 다시는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옆에 있는 이웃한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실수를 좀 해도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어떤 그 규정 하에 숨막히게 하지 않는 학교였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냥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학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디 서울시에서 일을 하실 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꾹꾹 눌러서 내용과 내실을 잘 다진 후에 그것이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약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돼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생겼다고 학교가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어떤 것을 채워서 나갈 것인가를 차분히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 정말 가장 문턱이 낮잖아요. 그 나라에서 해주시는 일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접해야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뭔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 자체에다가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판이나 어떤 반성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너무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일들에 한국은 익숙해져 있는데 학교만큼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무슨 답을 듣고 싶다, 어떤 게 궁금하다 이런 걸 좀 거수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는 독탄 삼동에 사는 홍성래라고 합니다. 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 노인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예. 걔 가서 배우려면 뭐 배울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신네들은 노인네요.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요. 걔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연구하면서 뭐 좀 기여할 게 없는가 이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꼭 학벌이 있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연구하고 뭐가 좋은가 이것을 서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의 학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생겨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처럼 또 의견 주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 뒤에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두의 학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진아이고요. 저는 모든 패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배워보고 싶은 건 한 가지씩 들어주시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배우고 싶은 것들. 네. 네.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영화 감상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좋은 영화를 보고 보통 영화를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거나 그냥 잠깐 그냥 스치는 감상으로 지나가기 쉬운데 좋은 영화들 있으면 또 좋은 영화 감독을 소개해 주면서 또 영화도 이렇게 잘 보면 단순히 뭐 소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문학 작품만 그렇게 뭐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예술이니까 영화를 그렇게 좀 심도 깊게 다루면서 배울 수 있는 영화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감상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강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를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나가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다 시라고 그러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시가 한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남이 다 같이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해서 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쓰는 방법을. 네. 선생님처럼 말로써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지만 음악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바이올린을 1년 정도 배웠었는데 좀 진짜 어렵다고 다른 하던데 바이올린은. 네. 그래서 다른 현악기 좀 원래 마음으로는 검은고 이런 걸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걸 가르치는 학원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네, 아나운서 분은 말로써 하실 수 있으시고 저분은 음악으로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진으로서 많은 걸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사진이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문제 해결을 할 때 머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스킬이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을 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그런 요새 또 소설가 김은 씨 소설을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또 그분처럼 뭐 쓰면 멋지겠다, 멋지게 쓴 글이 이런 글이구나라는 게 느껴서 네. 글쓰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뭐였는데 미분적분을 한번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외에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 장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기존의 학교가 뭐 입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 외의 장소들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학교에서 앞으로 그 서울시 계신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이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마련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오늘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더욱더 힘을 받으셔서 이제 막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훌륭한 역할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고, 저 역시 인생학교 서울에서 알랭드 보통 씨와 또 수많은 영국의 훌륭한 학자들과 함께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찾고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리를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학교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